지난 시간에는 기구의 손세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계 세척과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세척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세척은 본 세척 전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좀 더 정밀한 세척을 위해서 하는 세척 단계인데, 이 초음파 세척은 초음파 충격파에 의해 압력과 고온을 동반한 미세 기포가 세척물의 내부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척을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비접촉 세척이죠. 그리고 양면을 동시에 세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세척기들은 자동 초음파 세척기, 대용량 초음파 세척기부터 다양하게 있으나 굳이 고가를 권장하지는 않고요. 저렴한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초음파 세제 중에는 효소 세제가 포함된 게 있어서 동시에 단백 및 미세 세척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기계 세척기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척력 감소 요인, 포비돈이나 비누액 등이 기구에 묻어 있으면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분사력 유지를 위해서 트레이는 이런 철망 트레이를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구를 이렇게 완전히 벌려서 메쉬 트레이에 담도록 합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라든지 티타늄 등 착색이 되어 있는 기구들은 세제의 종류에 따라서 변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목한 기구는 뒤집어서 적재를 하도록 합니다. 튜버류는 전용 키트를 이용해서 내관이 잘 세척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물 그릇망은 매일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고, 후에는 자동으로 세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척기의 제조회사에 따라서 각기 순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를 거친다고 하죠. 예비세척, 프리워싱 단계예요. 그래서 오염이 심한 기구들을 사전에 콜드워터, 냉수를 이용하여 분사를 시키면서 80% 정도 오염을 제거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메인 세척 단계로서 이때 세제가 투입되는 단계입니다. 세척 단계가 되겠어요. 세척 단계. 설정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과 세척을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뉴트럴리제이션 단계, 중화 단계가 되겠는데, 만약 알칼리 세제가 투입되었다고 하면은 알칼리 세제를 약산성으로 중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예비 세척, 세척, 중화 단계, 프리워싱 단계, 클리닝 단계, 뉴트럴리제이션. 4, 5, 6번 단계는 헹구고 건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숏 사이클, 롱 사이클에 따라서 중간 헹굼 단계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헹구는 단계를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반드시 정류수 등에 준하는 순수한 물을 사용해서 헹구게 됩니다. RO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헹구게 되겠죠. 그리고 건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급한 경우에는 건조 단계를 생략하고 막 기구를 끄집어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건조시키는 것을 그래서 자동 세척기의 그 사이클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프리워싱 단계, 그 다음 세제를 투입해서 세척하게 되는 세척 단계, 세제에 묻어 있는 알칼리성 세제를 중화시켜주는 중화 단계, 그리고 중화시키면서 발생한 산유물들을 제거하는 린싱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유한 물질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된 그런 단계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 90도까지 고열을 가하게 돼서 90도까지 열을 가해서 디스인펙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동 세척기만 통해서 나온 기구들은 거의 균들이 없는 99% 이상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조를 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손세척은 엄밀하게 말해서 요 정도 단계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요 정도 단계. 그리고 기계 세척은 디스인펙션, 소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세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동력장비의 세척. 그래서 이런 동력 모터들이 되겠죠. 제조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세척액이나 초음파 세척에 담그지 않고요. 표면만 닦아서 재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온 접촉 수술기구 1롤 수산화 나트륨에 1시간 동안 기구를 담근 후 물로 씻어내고 135도에서 15분 이상 스팀 멸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로봇 기구의 세척은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표면의 오염만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관이 있는 경우에는 내관은 철저히 걸어나 세척을 해야 되겠죠. 포트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세제와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고요. 관절 부위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윤활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 세척 후에는 포장해서 멸균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 후 기구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트별로 반드시 분리하여 점검을 하고요. 내관이 있는 기구들은 채널이 잘 뚫려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텔레스코프라든지 라이트 케이블 등은 각자의 지침에 따라서 기능을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샵서리오, 가위들, 론저, 치절 등은 커팅날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포셉이라든지 클램프 등은 정상 동작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ESU 일렉트로드, 케이블 등은 피막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요. 테스트기를 통하여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 부위, 이런 연결 부위들이 뻑뻑하면은 허용된 수용성 윤활제를 도포를 하고 기구의 박스 조인트, 이빨 등은 특별히 주의하여 관찰을 하고 클램프류는 부드럽게 클램핑되는지 클램프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저라든지 이빨의 얼라이먼트를 체크를 하고요. 라쳇의 유지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미러 부위로 조립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은 조립 후의 기능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손상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작동하는 기구는 즉시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윤활제의 사용 목적은 기구 수명 연장이고 그러나 이런 윤활제들은 반드시 수용성이 됩니다. 수용성. 물에 잘 녹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윤활을 해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지침에는 윤활이 필요한 부위, 어떤 윤활제를 쓰라. 그 다음 윤활제는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도포를 해라. 그 다음 오염 제거가 완벽히 된 후 윤활해라 라는 그런 지침들이 일반적인 윤활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구의 세척과 세척 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장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